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이 연결되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부각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제로 코로나에 대한 인민의 불안이 높고 당 대회도 끝났기 때문에 경제를 옥죄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시점을 공산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644%까지 하락하기도 하는 등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한 후에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다만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고 시장 예상치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 높은 수준의 이 긴축 우려를 계속 시장에 주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페드의 위원들은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면서도 최종 금리는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고, 리치먼드 여는 총재는 더 긴축적인 정책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살피는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킬 경우 더 오래 금리가 오르고 잠재적으로 더 높은 금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가 5%를 웃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여는 총재는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긴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느린 인상이 종종 적절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올리느냐, 즉 속도보다는 얼마나 높이 올리느냐로 이제는 초점을 이동해야 될 때라고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역시도 내년 3에서 4월에 금리가 4.9% 근방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지금은 그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시카고 선물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2월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38.5%, 50bp는 61.5%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5에서 5.25%를 인상할 가능성은 45.3%를 5.5%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17.5%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 고점에 대한 이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중국의 여파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다시 WTI 기준 92.61달러로 플러스 5.0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호조의 달러 급락,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미국의 10월달 비농업 부분의 고용은 26만 1천 명이 증가를 하면서 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고용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 보니까 연준은 이거 버티겠네 라는 생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고용 당국자 제가 말씀드린 이 고점이 높아진다라는 발언,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많은 기관들의 향후의 전략을 짜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중국 쪽의 이슈가 나오면서 이 예상이 웃돈 고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달러화에서 보였거든요. 물론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좋기는 한데 향후에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이러한 시선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하되 이 고점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일부 언론에선 내년 금리가 6%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4회 연속 빅스텝, 그러니까 50bp씩 4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물가가 안 잡히게 된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PPI, CPI 요 두 가지를 일단 집중적으로 보면서 물가가 잡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국채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작은 힘으로도 크게 출렁이는 변동성은 지속이 된다라는 걸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은 유럽은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유럽의 이 9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비 1.6% 상승하면서 이 유럽 쪽의 금리 역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자국 내 부채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면서 달러 빚은 상환 의지를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충분한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환율 효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 그룹이 올해 시총이 3조 3천억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중장비 쪽이나 아니면 이 선사 쪽, 이쪽이 되게 좋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수출을 확실하게 땡겨놓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고금리로 인해서 조선업, 암초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주를 확실하게 못 채워놨다? 그러면 이러한 기업은 확실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조선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게 비싸기 때문에 고금리의 암초를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자동차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철강사는 먹구름에 덮칠 수밖에 없겠죠.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철강 역시도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역시 미국을 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흥국생명의 콜옵션 충격까지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레고랜드가 끝이 아니라 이 생명보험사 역시 이 나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른 관련 업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외화 표시 채권이 거래 절벽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보험, 카드, 캐피탈 모두 비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맥경화의 일이 일단 유동성이 많다면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이 없다면은 여기에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롯데건설같이 이 CP 매입으로 자금 숨통에 트인 기업은 괜찮지만 그 이외의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지방권에서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우건설같이 부채는 높은데 유동성 낮은 기업들 무조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TV나 냉장고 이런 부분은 안 팔리는데 비싼 폰은 잘 팔렸다라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명품 마케팅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 비싼 폰이면은 최신의 비싼 부품 역시도 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폰들의 부품이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약세장에서도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겨울 상당히 이제 좀 늦게까지 따뜻했는데 점점 추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스대란 초읽기 얘기 나오고 있는데 LNG 수입량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러시아 쪽에서 가스를 나쁘지 않게 수입을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이 가스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한국 정치에 따라서 러시아 쪽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독일군을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가스 관련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역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주변국들에서 판매되는 무기의 양이 많고 그게 레퍼런스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판매를 증가를 시킬 수 있으니까 자, 방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보잉 회장이 한국에 와서 이재용, 정의선, 김동관 회장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심형 이 오토모빌리티
한국 모빌리티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요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열리는 시장이고 이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단 전자제품처럼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한국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공을 들이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잉 회장 온 김에 보잉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엮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향후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많이 나온 만큼 이런 뉴스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 전에 먼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이거 공부하는 개념으로 올리는 거니까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올리는 내용들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에너빌리티 3%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전과 다르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왜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뉴스부터 보자면 이 가스 터빈이나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나왔는데 최근에 해상 풍력 관련된 얘기가 갑자기 훌쩍하고 나왔습니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풍력 관련된 뉴스로도 한번 올라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한국의 해상풍력 1등 사업자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수출 관련해가지고 기술적인 협약을 육지 부분으로도 맺어놓은 게 있고 해상풍력 쪽으로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협약을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들 역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선진국들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차근차근 수주가 증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뭐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관심은 여전할 것이고 원전 부분은 항상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호재가 계속해서 쌓여간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오는 뉴스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수급을 한번 보잖아요. 되게 재밌는 내용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외국인 계속 차익 실현 냈죠. 근데 오늘 3% 정도 올라갔는데 샀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이에요, 이거. 아래쪽이 아니라 이 위쪽에서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한 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번 더 매수를 하는 걸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저는 의미를 어느 정도 부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좀 주목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2번에서 3번 정도 더 연결이 되게 된다면 기관과 함께 요게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요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외국인의 수급은 추가적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자, 방향 자체가 원래는 꺾였다가 돌아서고 있잖아요. 요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지켜보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1번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위의 저항은 61선입니다. 근데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1번 저항의 목표는 61선을 보면 되는데 지금 오늘의 이제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끝났죠. 그럼 내일 시초로 볼린저 올라갔을 때 그 위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타고 단기간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계속 올라가는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타고 올라가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6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자, 최근에 비슷한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일단은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요거는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실패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돌파 후에 자리 잡는 거 보는 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 되게 재밌는 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연결이 되게 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11선, 21선 거리는 멀지만 얘네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지금 상단에서 끝나줬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간에 올라가는 거, 요거 기대해보기 좋다. 요거 포인트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적인 목표는 61선 보고, 여기 돌파하면은 일단 481선 라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의 총정리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아주 좋은 모습으로 에너빌리티가 시작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좋은 모습이 향후에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웃는 얼굴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